유럽은 2000년 문명의 중심입니다. 파리, 로마, 런던.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소피, 프랑스 파리시 도시안전평가단 수석연구원입니다. 2025년 한국 정부가 경주 APEC에 유럽 도시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대규모 행사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의 더러운 화장실, 여기는 호텔급이었습니다. 경주 거리의 청결함, 파리의 노상방뇨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한국인이 뛰어와 돌려줬습니다. 로마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백화점 수준이었고 공중화장실은 무료인데도 독일 유료 화장실보다 깨끗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배워야 할 것은 우리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유럽이 한국에게 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파리시청 회의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경주 APEC에 유럽 도시안전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초청장을 던지듯 탁자에 놓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가르치겠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마르코가 동의했습니다. 로마는 2000년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한국은 겨우 몇십 년 발전했을 뿐입니다. 한스도 비웃었습니다. 독일의 도시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게 뭡니까? 저도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유럽은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파리, 로마, 런던, 베를린. 이 도시들이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센강 수질 문제로 수영 경기가 취소될 뻔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쳤습니다.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파리를 비판했습니다. 파리는 더 이상 낭만의 도시가 아니라 쓰레기의 도시다. 그 기사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상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규모 행사를 관리하는지 배워오라고.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출발 전날 우리는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엠마가 런던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런던도 심각합니다. 공중화장실을 찾기 어렵습니다. 찾아도 더럽습니다. 마약 주사기가 공원에 널려 있습니다. 한스가 독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 휴게소는 유료입니다. 화장실 쓰려면 50센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더럽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피에르가 파리의 문제를 털어놨습니다. 파리는 더 심각합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은 1유로입니다. 하지만 악취가 납니다. 노상방뇨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마의 관광지 화장실은 유료인데도 휴지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불평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개선을 못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3월,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아마 깨끗한 곳만 보여줄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한스가 동의했습니다. 홍보용 시설만 구경하고 올 겁니다. 실제 도시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닥이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의 얼룩진 바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달랐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모두 완벽했습니다. 샤를드골은 프랑스어 위주라 외국인이 헤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호텔보다 깨끗했습니다. 휴지, 비누, 핸드타월 모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상태가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시되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 화장실은 1유로 내고 들어가도 악취가 났습니다. 휴지가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엠마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무료인데 이렇게 깨끗하다니. 와이파이를 연결했습니다. 무료였고 속도가 빨랐습니다. 히드로 공항은 유료였고 느렸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샤를드골 직원들은 무뚝뚝했고 때로는 불친절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는 350km였습니다. 한국 측이 전세버스를 준비해줬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파리 고속도로는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1시간 후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휴게소가 백화점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한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 휴게소는 낡고 어둡습니다. 여기는 쇼핑몰 같습니다. 식당가에 들어갔습니다. 음식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독일 휴게소는 비싸고 맛없는 음식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여기도 완벽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휴지, 비누, 핸드타월 모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탈리아 휴게소는 화장실이 유료입니다. 50센트를 받습니다. 하지만 휴지도 없고 더럽습니다. 엠마가 덧붙였습니다. 영국은 더 심합니다. 공중화장실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화장실 관리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일부 할당됩니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국민을 위한 시설을 만듭니다. 하지만 유럽도 통행료를 받습니다. 왜 시설이 이렇게 다릅니까? 한국 안내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우선순위의 차이일 겁니다. 우리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낙서도 없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파리 고속도로는 낙서투성이입니다. 청소해도 다음 날 또 생깁니다. 3시간 후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도 많지 않았는데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스가 물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버립니다. 거리에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렸습니다. 로마는 관광지마다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런던은 골목마다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에 시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경주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진 후였는데도 거리가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많았고 밝았습니다. 파리는 밤에는 어두웠습니다. 여성 혼자 다니기 무서웠습니다. 경주 거리에는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갑을 꺼내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뒤에서 걷던 한국인 남성이 뛰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지갑 떨어뜨리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지갑을 건네주고 그냥 갔습니다. 파리였다면 지갑은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로마였다면 소매치기가 채 가기 전에 떨어뜨린 것도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공중화장실에 들렀습니다.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무료였고 깨끗했고 휴지가 있었습니다. 비누도 있었고 핸드드라이어도 작동했습니다. 파리 공중화장실은 유료인데도 악취가 났습니다. 휴지도 없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피에르, 한스, 마르코, 엠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시민, 안전한 밤. 피에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진지하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릴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주 APEC 안전관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국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번 APEC의 전체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21개국 정상, 3,000명의 대표단, 5,000명의 언론인, 총 8,000명이 경주에 모입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경찰은 몇 명 배치합니까? 1,500명입니다. 하지만 경찰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입니다. 시민이요? 이 국장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도였습니다. 경주 시민 3,000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합니다. 거리 안전, 교통 안내, 관광객 도움, 모두 무보수입니다. 한스가 놀랐습니다. 무보수로 3,000명이 자원합니까? 네, 모두 자발적입니다. 경주를 위해, 한국을 위해 나섰습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마 올림픽 때 자원봉사를 모집했습니다. 500명 목표였는데 200명만 왔습니다. 그것도 절반은 중도 포기했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3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비상상황 훈련, 언어 교육까지. 언어 교육이요? 네, 기본적인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외국 손님들을 도와야 하니까요. 엠마가 감탄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도 자원봉사자가 있었지만 교육은 하루였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APEC 회의장 주변이었습니다. 각국 정상이 묵을 호텔 회의장, 만찬장까지 점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CCTV 시스템이었습니다. 경주 전역에 5,000대의 CCTV가 있습니다. 모두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와 연결됩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습니까?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투표를 했고 70%가 찬성했습니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리는 CCTV를 늘리려 할 때마다 시민단체가 반대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했습니다. 결국 CCTV는 부족했고 범죄는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 박 팀장이 특별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렌터카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시내를 자유롭게 다니시고 차에 귀중품을 놔두고 다녀보세요. 마르코가 의아해했습니다. 차에 귀중품을요? 네,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놔두고 관광지를 다녀보세요. 몇 시간 후 돌아와서 확인하세요. 우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렌터카에 노트북과 카메라를 뒷좌석에 놔뒀습니다. 차 문은 잠갔지만 밖에서 보이게 놔뒀습니다. 불국사로 갔습니다. 3시간 동안 관광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로마였다면 차 창문이 깨져 있을 것입니다. 파리였다면 차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문도 멀쩡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노트북과 카메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모두 귀중품을 놔뒀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차에 뭐라도 보이면 무조건 깨집니다. 한스가 덧붙였습니다.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차에 절대 물건을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저녁에 경주 시내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 후 화장실에 갔습니다. 여기도 깨끗했습니다. 식당 화장실인데도 호텔급이었습니다. 파리 식당 화장실은 좁고 더럽고 냄새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노숙자를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스가 물었습니다. 경주에는 노숙자가 없습니까? 식당 주인이 답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쉼터를 제공합니다. 누구든 갈 곳이 있습니다. 파리는 지하철역마다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악취가 났고 배설물도 있었습니다. 런던은 거리 곳곳에 노숙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약 주사기가 굴러다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을 지켜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경주는 안전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유럽은 경제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민도는 한국만 못했습니다. APEC 개막 이틀 전 각국 대표단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관제센터에서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경주 전역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공항, 호텔, 회의장, 관광지까지 모든 곳이 보였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집중적으로 도착합니다. 화면 하나가 확대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보안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30분 만에 경주로 출발했습니다. 피에르가 감탄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최소 2시간 걸립니다. 이어서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한스가 물었습니다. 공항에서 경주까지 350km인데 교통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만 합니다. 전용 차선을 만들되 일반 차량도 불편하지 않게 합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마는 교황이 지나갈 때 도로를 완전히 봉쇄합니다. 시민들이 2시간씩 갇힙니다. 엠마도 덧붙였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이동하면 주변 도로가 마비됩니다.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교통체증보다는 경로를 다변화합니다. 다음 날 각국 정상들이 경주 시내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1개국 정상 차량이 동시에 움직였지만 교통체증이 없었습니다. 일반 차량들도 정상적으로 흘렀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민협조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안내했습니다. APEC 기간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70%가 협조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때는 정부가 재택근무를 권고했지만 30%만 따랐습니다. 결국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APEC 회의장 주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한스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쓰레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자가 설명했습니다. 휴대용 쓰레기 봉투를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담아갑니다. 그리고 청소팀이 10분마다 순찰합니다. 파리 올림픽은 에펠탑 주변이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청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녁에 만찬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이었습니다. 우리도 참관했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도 깨끗했습니다. 청소 직원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감탄했습니다. 런던 지칠 때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줄이 길었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각국 정상들이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파리는 경찰이 많으면 시민들이 불편해합니다. 감시받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경찰을 보면 안심합니다. 위협이 아니라 보호로 느낍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APEC 첫날 범죄 건수가 제로였습니다. 소매치기 제로, 절도 제로, 폭행 제로, 마약 제로. 8,000명이 모인 국제 행사에서 범죄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 G20대 소매치기가 50건 있었습니다. 절도는 20건이었습니다. 마르코가 덧붙였습니다. 로마 교황 방문 때는 소매치기가 100건 넘었습니다. 경찰을 1,000명 배치했는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 건도 없습니까? 신고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CCTV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경찰을 아무리 늘려도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민의식으로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5명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피에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이 훨씬 앞섰습니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만으로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민도가 진짜 선진국을 만듭니다. 마르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마는 2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민도는 한국만 못합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APEC 사흘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국장을 따로 만나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유럽은 수백 년을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이요? 네,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공문화 개선 10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0년을 준비했다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 국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에 투자했습니다. 화장실, 휴게소, 공원, 모든 곳을 개선했습니다. 2년간 3조 원씩 투자했습니다. 피에르가 계산했습니다. 10년이면 30조 원입니다. 20억 유로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한스가 물었습니다. 독일도 공공시설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왜입니까? 투자 방향이 다릅니다. 유럽은 큰 프로젝트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국민이 매일 쓰는 시설에 집중했습니다. 박 팀장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봐도 다릅니다. 유럽은 화장실을 만들고 끝입니다. 우리는 만들고 관리하고 개선합니다.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도 화장실을 만듭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면 낡고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청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청소 직원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그들의 일이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 국장이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둘째, 시민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회사에서, 모든 곳에서 공공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줄서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내지 않기, 화장실 깨끗이 쓰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마르코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탈리아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만이 아니라 캠페인을 했습니다. 공익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유명인들이 나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주 시민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10년간의 기록을 봤습니다. 2015년 첫 번째 캠페인은 쓰레기 되가져가기였습니다. 처음에는 30%만 따랐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캠페인을 했습니다. 2020년 70%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90%가 실천했습니다. 한스가 감탄했습니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군요.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캠페인은 한 줄 서기였습니다. 2016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관공서, 모든 곳에서 줄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공익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2025년 거의 모든 국민이 줄을 섰습니다.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리는 줄 서기 캠페인을 3년 했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3년은 짧습니다. 최소 5년은 해야 효과가 보입니다. 세 번째 캠페인은 공중화장실 깨끗이 쓰기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화장실마다 청결 평가판을 붙였습니다. 사용자들이 평가했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사용자 교육도 했습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영상을 틀고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10년 후 한국 공중화장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런던은 화장실 청결 캠페인을 1년 했습니다. 예산이 끊겨서 중단됐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10년을 계획하고 10년을 투자했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2015년 한국의 공공문화 점수는 60점이었습니다. OECD 평균 이하였습니다. 2025년 90점이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스가 물었습니다.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 국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럽은 3년, 5년 하고 포기합니다. 우리는 10년을 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센터를 나와 우리는 실제 현장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관광객 행세를 하며 경주를 돌아보겠습니다. 안내 없이 혼자서. 이 국장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숨겨진 곳도 보세요. 골목길도 가보세요. 우리는 모든 곳이 똑같습니다. 저는 혼자 경주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현지인들이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시장이 깨끗했습니다. 생선 가게, 야채 가게, 고기 가게, 어느 곳도 악취가 나지 않았습니다. 파리 시장은 생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시장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여기도 깨끗했습니다. 무료였고 휴지가 있었고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런던 시장은 화장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가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가를 걸었습니다. 골목길이었습니다. 관광객이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낙서도 없었습니다. 파리 주택가는 쓰레기 봉투가 골목에 쌓여 있었습니다. 벽마다 낙서였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줄을 섰습니다.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오면 차례대로 탔습니다. 로마는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도 밀렸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좌석도 깨끗했고 바닥도 깨끗했고 창문도 깨끗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좌석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껌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오줌 냄새가 났습니다. 밤 10시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성인 제가 혼자 걸어도 안전했습니다. 가로등이 밝았고 사람들이 있었고 CCTV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에 혼자 절대 걷지 않았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다음 날 다른 전문가들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저는 경주 외곽 농촌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도 깨끗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있었습니다. 한스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을 갔습니다. 모두 똑같이 깨끗했습니다. 관리가 균일합니다. 마르코가 놀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3번 떨어뜨렸는데 3번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엠마가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한국인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무보수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좋은 나라로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숙연해졌습니다. 파리에서 무보수로 일주일 자원봉사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100명도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은 3,000명이 자원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다시 이 국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강제입니까? 자발적입니까? 이 모든 것이 법으로 강제한 겁니까? 이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자발적입니다. 물론 법도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벌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입니다. 어떻게 시민의식을 키웠습니까? 교육입니다. 그리고 본보기입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실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유명인들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파리도 정치인들이 캠페인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국민이 따르지 않습니다. 박 팀장이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줄을 서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쓰레기를 챙겼습니다. 그것이 뉴스가 됐고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 총리는 전용차로 다닙니다. 지하철을 탈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리더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마르코가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100%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90%가 따르면 나머지 10%도 따라옵니다. 주변 압력 때문입니다. 주변 압력이요? 모두가 줄을 서는데 혼자 새치기 하면 눈총을 받습니다. 모두가 쓰레기를 챙기는데 혼자 버리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게 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문화였습니다. APEC 마지막 날 이 국장이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경주 외곽의 한 건물이었는데 공공문화교육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10년 프로젝트의 심장부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전시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 사진과 자료가 붙어 있었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의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18년 서울 거리였습니다. 쓰레기가 있었고 노상방뇨 흔적도 보였으며 줄 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국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한국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에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도 문제가 있었냐고요. 이 국장은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도 유럽처럼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고요. 다음 사진은 회의 장면이었습니다. 정부 관료들과 학자들과 시민단체가 모두 모여 토론했던 모습이었습니다. 700번 회의했다고 했습니다. 10년간 한 달에 6번씩 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스가 700번이냐며 감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청결 문화와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과 독일의 질서 의식을 모두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전시물은 실패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싱가포르처럼 강력한 벌금을 매겼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면 50만 원이고 노상방뇨는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었냐고 물으니 일시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단속반이 있을 때만 지키고 없으면 다시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처벌보다 교육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엠마가 물었습니다. 영국도 교육하는데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요. 박 팀장은 교육기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교육 커리큘럼이 떴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놀이를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공공장소 에티켓을 교육하고 중학교에서는 시민의식 토론을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공공문화 프로젝트를 하고 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 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20년을 교육받으면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코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학교에서 1년만 교육하고 그것도 형식적이라고요. 다음 전시물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공화장실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2015년 한국 공중화장실은 더러웠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파리만큼은 아니었지만 깨끗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10년 안에 세계 최고로 만들자고요. 첫 해에는 2,000개 화장실을 개선했고 10억 원이 들었습니다. 둘째 해에는 5,000개를 개선했습니다. 10년 후 전국 5만 개 공중화장실이 모두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한스가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5만 개면 엄청난 비용이라고요. 5조 원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매일 쓰는 시설이니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에르가 비교했습니다. 파리는 연간 화장실 예산이 3천만 유로인데 개선이 안 된다고요. 예산만으로는 안 되고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화면에 관리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청소 상태 모니터링과 시민평가 시스템과 청소 직원 인센티브 제도가 보였습니다. 청소 직원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급여를 올렸고 최우수 청소 직원은 표창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엠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청소 직원을 표창하냐고요?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존중받으면 더 열심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전시물은 시민 참여였습니다. 클린 경주 캠페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달 첫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0명이라고 합니다. 강제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자발적이고 SNS로 모집하면 사람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그런 캠페인 하면 10명 올까 말까라고요. 문화의 차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낸다고 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이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0년은 길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으며 비판도 많아서 돈 낭비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공공문화는 국가 경쟁력이라고요.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사회와 질서 있는 국민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우리는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10년을 견뎠습니다. 비판을 견디고 회의를 견디고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유럽은 3년이면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경주를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 5명은 조용했습니다. 일주일간 본 것이 너무 많았고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뭐라고 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스가 답했습니다. 솔직하게 써야 한다고요. 우리가 배웠다고 쓰고 한국이 유럽보다 앞섰다고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르코가 덧붙였습니다. 로마 시장이 믿을까 싶다고요. 2000년 역사를 가진 로마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사실이고 우리가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주일간 찍은 사진과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깨끗한 인천공항과 백화점 같은 휴게소와 호텔급, 공중화장실과 쓰레기 없는 거리와 줄 서는 시민들과 지갑 돌려주는 사람들이 모두 증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 달리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며 한스가 말했습니다. 베를린 공항으로 돌아가면 실망할 것 같다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유럽연합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우리 5명이 경주 APEC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도시안전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파리와 런던과 베를린과 로마와 마드리드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공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년 계획과 5조 원 투자와 700번 회의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깨끗하냐고 물었습니다. 과장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주거리와 화장실과 휴게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실물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피에르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파리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파리보다 앞섰다고 했습니다. 한스가 덧붙였습니다. 독일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시민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코가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로마는 2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공공문화는 한국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길다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럽연합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처럼 10년을 계획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3년 하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엠마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지하철 타고 줄 서고 쓰레기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도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파리는 화장실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베를린은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도시 대표단 30명과 함께였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국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한국의 공공문화 시스템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도 10년 전에는 여러분과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지금 저는 UN 공공안전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에게 한국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가 강하면 선진국인가요? 아니면 민도와 공공문화가 진짜 선진국을 만드나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10년을 투자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불가능은 없다고요.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사회와 질서 있는 시민이 진짜 선진국이라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문명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